모드사인은 지금까지 약 총 145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제가 행정고시를 그만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 카카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 그리고 맥도날드, 존슨앤존슨과 같은 글로벌 기업, 토스, 야놀자, 마켓컬리와 같은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약 15만 3천 개 정도의 고객사가 모드사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드사인을 2015년에 창업한 모드사인 대표 이영준입니다. 모드사인은 만나지 않고 종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할 수 있는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모드사인 이용자분들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이메일만 있으면 이메일 인증을 거쳐서 누구든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어떤 문서 파일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드사인에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서명 날인할 계약 상대방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같은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 발송을 하면 계약서를 보내는 과정이 끝이 납니다. 계약 상대방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계약서 링크를 수신한 다음 본인 인증을 거쳐서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서명 날인 과정을 끝내게 되면은 계약이 완료된 PDF 파일이 모든 계약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방식이고요. 계약을 완료하면은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에 대한 전자적 기록과 더불어서 계약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드사인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특별한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요. 계약 상대방은 가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계약 서비스다 보니 보안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적으로 이름난 보안 인증인 ISO 27001이라고 하는 글로벌 보안 표준 인증을 저희가 획득함으로 인해서 모드사인의 보안에 대한 인증을 외부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드사인의 데이터는 현재 저희 자체 서버가 아닌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모드사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유실될 수 없도록 자동화된 백업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창업을 처음부터 크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여느 법대생처럼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시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고, 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길이 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부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고, 그래서 저도 여느 법대생처럼 처음에는 행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생으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 사실 제가 원했던 길도 아니었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고시 공부를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 제가 약 한 26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지, 잘하는 게 뭘지를 찾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만드는 것들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만들어 본 경험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 분들을 모아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동아리를 제가 설립하게 됐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고, 또 몇몇 어플리케이션들은 성공을 하면서 이게 내 적성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문제들에 많이 관심을 가질 때였는데, 제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법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양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필요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홍보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을 제가 대학생 수준에서 어떤 시작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마케팅도 필요하고 영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창업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개발 동아리에서 가장 개발을 잘하는 동생 한 명, 그리고 또 디자이너 동생 한 명, 또 이후에는 제 같은 전공의 친구 한 명, 이렇게 이제 총 4명이서 그 당시에는 로아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됐고요.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IT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했고, 그 당시가 28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있는 어떤 쪽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빌려서 그 공간 안에서 저희 4명이 먹고 자고 일하고를 반복하면서 제품도 개발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저희가 본사가 부산인데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그 시기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좀 달랐던 점들이, 법률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을 중개함에 있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수료의 어떤 제약도 있었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계약서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좀 계약서 쪽을 조금 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그 당시에 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트로와 함께 계약서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생성하고 또 서명할 수 있는 오키도키라고 하는 계약서 제작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던 도중 고객들이 조금 더 니즈가 있는 쪽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종이 없이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 가치들에 조금 더 큰 공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훨씬 더 이 부분의 문제가 더 시장 규모도 크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서 제작 서비스 오키도키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트로를 중단을 하고 모드사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2016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저희가 모드사인에 확실히 집중하고자 사명도 로아팩토리에서 모드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는 모드사인은 지금까지 약 총 145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작년 2월에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KB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직방에서 설립한 벤처 캐피털인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115억 정도를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 얘기를 하니까 첫 투자 유치를 받았던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팀은 모두 다 직장 경험이 없는 학생 창업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지역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역량적으로나 좀 투자를 받기에는 좀 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의 가능성을 또 좋게 봐주신 프라이머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 권덕윤 대표님께서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저희 미팅을 하시고 나서 저희 가능성을 믿어주셔서 2016년에 프라이머로부터 첫 투자를 유치했었습니다. 그 투자가 저희에게는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멘토링을 통해서 제공해 주셨던 것 같고, 모드사인이 지금처럼 성장함에 있어서도 또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 정도로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경험이 있었던 인력으로 구성된 회사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또 지역적 위치도 부산이었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서비스를 잘 알려서 영업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조직이 성장함에 있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지 수많은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업을 할 때 또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B2B로 기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어떤 일이다 보니까 기업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초기에 고객 한 명을 만드는 과정들이 정말 많이 또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똑같은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자계약에 대한 가치는 공감해 주지만 이게 과연 바뀌겠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이 검증되기 전까지에는 저희의 비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었고, 또 인재를 확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B2B 소프트웨어는 직접 그 회사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고객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방식이라면은, 이 SaaS와 같은 형태는 그냥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들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그냥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하면 바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첫 고객은 저희가 영업을 해서 확보한 고객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순환을 통해서 모드사인 유입을 한 다음에 써보시고 나서 바로 결제를 해서 써봤던 어떤 그런 기업이었고요.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저희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가 두 곳에서 약 55,000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기뻐서 치킨을 약 거의 한 10만 원치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그런 추억은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결국 계약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게
필요했었는데 수천 년 동안 결국 이 계약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은 결국 실물 형태의 뭐 예를 들어 석판을 통해서 계약을 했거나 뭐 파피루스에서 했거나 종이에 했거나 사실 그것은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간 이런 부분들이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왜냐하면 종이로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그 비효율, 계약서를 분실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었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게 이제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들을 전자계약으로 비실물 형태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의 방향 자체는 여러 전자계약 서비스 중에서 1위를 하는 회사, 그걸 더 나아가서 종이계약이든 전자계약이든 수많은 어떤 계약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 계약의 행위 중에서 모두 사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표준이 되어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큰 어떤 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더 계약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더 안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언젠간 저희가 계약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연락할 때 카톡해 하는 것처럼 계약을 해야 될 때 야, 모두 사인해 하는 그런 어떤 날들이 올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려보고자 하고요. 모두 사인은 계약 체결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서 계약서 작성, 그리고 검토, 체결, 보관, 관리, 이행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종합 계약 서비스 회사로 반드시 성장하겠습니다.